16억으로 상가 투자했다가 3억 돼서 돌아온 폭망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3대 모녀가, 그러니까 엄마 그리고 본인 딸 해가지고 16억 가지고 상가 투자를 했다가 2년 만에 3억으로 쪼그라든 사례가 있습니다. 상가 투자를 한 거고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북섬, 시흥시에 이렇게 거북섬 조성해가지고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해양 레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투자처거든요. 이때 뭐 생숙, 상가 엄청 많이 분양했었는데 그때 분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9세 여성이 16평이랑 13평짜리 두 개를 받은 거죠. 보통 75세 어머니랑 49세인 본인, 그 23살인 딸까지 해가지고 상가 분양을 받은 겁니다. 7.5억 상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본인이랑 딸은 9억 상가를 50% 지분으로 해가지고 총 1층에 두 개의 상가를 분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대 모녀가 총 16억 5천만 원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의 계약금만 들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막 부동산 엄청나게 상승기였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금만 내고 나중에 피 받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밖에 계약금 투자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한 채만 받은 사람보다 여러 채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당연히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본인 가족들까지 다 끌어다가. 그래서 10% 계약금만 지불한 다음에 12억 5천만 원은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잔금까지 치렀고요. 근데 대출 규모가 워낙 크니까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 관리비가 6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때 또 이자가 6%, 7%, 8%까지 올라가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었던 때였죠. 그러니까 빨리 임차인을 구해서 수익률을 맞췄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부동산은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갔었기 때문에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었고요. 그곳에 쉽게 들어오고자 하는 임차인들은 당연히 적었습니다. 왜냐면 임차인들도 장사가 되는 곳에 가야죠. 그래서 결국 그 6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압류 후에 경매를 넘어갔다고 하고요. 5번 유찰돼서 총 빚이 12억 원이 생기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7.5억 상가는 1억 3천에 낙찰이 됐고요. 9억 상가는 1억 7천에 낙찰이 돼서 뭐 80% 넘게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들어갔으면 나았는데 가족까지 다 끌어다가 하니까 뭐 가족 간의 사이도 더 나빠지고 참 이런 케이스들이 드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때 그 거북섬 투자가 상당히 유망했거든요. 막 국제 서핑 대회를 개최하겠다, 마리낭 조성을 하겠다, 해양 레저 복합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도 엄청나게 공급을 때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스페인의 지중해 휴양지, 그러니까 지중해식 휴양지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블로그에 이런 글들도 많았어요. 거북섬에 당장 투자해야 되는 이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뭐 거북이 호수를 조성하겠다, 축제거리 조성한다, 수상 레저 아카데미 운영하고 마리낭 조성하고 여기서 국제 서핑 대회 올리겠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잘 될 줄 알았겠죠. 여기 엄청나게 생수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지금 다 심각하고요. 임차인이 없어가지고, 아니 임차인이 아니고 실거주가 안 되니까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유망해 보였던 투자처가 지금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과장 하나도 안 하고요. 1층인데도 불구하고 상가 비어있는 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유령섬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 아예 없고요. 굉장히 횡합니다. 그리고 여기 5성급 호텔 뭐 바니아트리 들어온다고도 했었는데 그 부지가 결국 공매행으로 넘어갔고요. 여기고요. 1,400억짜리였는데 700억에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도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온갖 호재가 다 들러붙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뭐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이 올 거다라고 예상도 하고 근데 지금 상권이 지금 완전히 죽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도 안 맞아요. 죽었다라는 거는 한번 살아 있었다는 건데 여기는 살아 있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요. 근데 비단 거북선만 그런 건 아니고요. 2022년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엄청나게 활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실률이 20%가 넘었다고 하고요. 공실률 보시면 여기 뭐 태백 중앙시장, 혁신도시, 그러니까 장기 공실률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30% 40%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수치상으로 30% 40%면 체감은 60% 70% 되거든요. 그냥 거의 이렇게 눈 돌리면은 거의 다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주는 거랑 실제 체감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더 심각합니다. 혁신도시는 더 처참하고요. 뭐 광주, 대구, 전북, 충북 이런 혁신도시들의 상가들이, 그러니까 공기업들 다 이렇게 때려놓고 좀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거기 인원들은 이제 주말만 되면 서울 수도권으로 다시 백하니까 상가들이 잘 안 되겠죠. 저도 혁신도시 중에 한 곳에서 한번 있어 봤는데 한 저녁 7시, 8시만 되면은 막 되게 어둡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주말에는 아예 그냥 죽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뭐 잘 될 리가 없겠죠. 근데 수익형 부동산 중에 가장 최악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산이라고 생각해요. 지산이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깔끔한 곳에서 이런 대형 공장형 사무실을 갖추고 여기서 임차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든 현대화된 오피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막 분양했을 때 여기도 경쟁률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두 자릿수였고요. 뭐 몇십 대, 50대 1, 60대 1 기본으로 나왔고요. 100대 1 이상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심지어 초치기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이 초치기가 뭐냐면 아파트 분양할 때만 있는 기법인데,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10시에 정확히 딱 계약금을 보내면 선착순으로 자르는 겁니다. 9시 59분 59초에 보내면 안 되고요. 10시 0분 0초부터 카운팅이 돼서 그때부터 빨리 입금되는 순서대로 이제 분양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입금할 때 되게 잘해야 됩니다. 조금 일찍 해가지고 뭐 59분 59초에 한 사람들 다 안 되거든요. 뭐 아무튼 그 정도로 과열이 일었었고요. 이 지산에도 초치기가 등장했을 만큼. 근데 지금은 마피 1억을 때려도 사가는 사람들이 없고요. 반값에도 안 팔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왜 지산을 최악이라고 했냐면 그래도 상가는 임대료를 낮추면 들어오긴 하거든요. 아무리 죽은 곳이어도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 상인들이 안 들어가는 건데, 지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남양주에 지산이 공급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좀 회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없는 곳들에 공급이 된 곳들이 많아서 수요는 완전 바닥인데 공급은 엄청 높아가지고 임대료를 낮춰도 들어올 만한 수요가 여의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산을 가장 최악의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은요, 유행에 따른 투자는 금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자처들이 다 2021년 2년에 유행했던 곳들이거든요. 원래 그 전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다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아파트에만 관심을 가졌죠. 뭐 생숙, 지산, 굉장히 생소한 투자처들이었고 전문 투자자들 아니면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들인데, 그때 막 아파트가 굉장히 이렇게 값이 올라가니까 대체처로서, 그리고 아파트가 막 중과 때리고 세금 중과 때리고 다주택자 규제하고 이러니까 주택수로 포함 안 되는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대체 투자처로서. 그리고 단타 치고 빠지겠다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계약금만 내고 P 3, 4천 오르면 그거 받고 팔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투자 상품들이었는데 결과가 지금 2, 3년 지난 뒤에, 아니 2, 3년도 아니죠. 뭐 1년 뒤에, 뭐 6개월 뒤에 바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한 게 모두가 수긍하고 맞다고 하면 가장 경계해야 될 때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제 유행에 따라서 투자를 할 때 나도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단계는 좋을 수 있어도.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